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양력으로 7월 23일 토요일날 계룡산 성불암에서 인동쌀 풀이 합동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요즘 휴가철이라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적었지만 참여를 못하셨어도 마음은 하나 한 군데로 모아서 신령님전에 정성껏 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인동쌀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보살님 영상 보고 진짜 또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먹어서 괜찮지만 우리 자손들이라도 편하게 살게끔 아이들은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접수를 하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의 그 접수를 다 못 받았어요. 왜냐? 제가 이제 더 정성껏 온 길을 다 뿜어서 기도 정성을 드릴 적에 접수를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신령님 전에 기도를 올릴 때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다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인원만 접수를 받아서 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좀 아쉬워서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 또 추후에 인동쌀풀이 영상을 또 보시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셔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이제 제가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 삶에 있어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월이 꼭 오길 명화당 처녀보살은 항상 신령님 전에 매일매일 기도 발언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불행하고 어떤 누구는 행복하고 이것보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체크하셔서 분명히 고치시면 돈복 높이는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중에, 행동 중에 분명히 돈복이 들어오는데도 가로막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일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금전이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 가르치는 거, 또 집세도 내야 되고,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이 뭔지 도대체. 그래서 이런 이제 소소한 부분에 일상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챙기시면 나한테 돈 안 새 나가고 돈이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고, 또 1,000원 들어올 거 10,000원 들어올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어, 금전도 괜찮아,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뭔가 지금 금전운이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께서는 검은색 신발은 피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짙은 회색의 신발도 피하시면 좋아요. 이럴 때는 내가 뭔가 개선책을 찾으셔야 돼요. 개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신발을 밝은 색상의 신발을 한번 사서 신고 다녀보시길 바라겠어요. 왜냐? 이 또한 나한테 양의 기운을 불어넣기 때문에 금전의 운을 향상시키고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예민하거나 짜증이 나면 보통 이 미간에 내천자가 그려지죠? 여기 미간은 인당이라고도 표합니다. 이 인당 부분에는 내천자가 그려지면 그 자체가 돈이 새 나가고 금전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운이 통하는 이 흐름을 깨지 마시고 웬만하면 주름을 피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 쓰세요. 평소에도. 막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 있어도 이렇게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한 템포 또 늦추시고 마음을 가라앉으시면 이 내천자가 안 그려지겠죠. 그럼 여러분들께는 또 한 번에 돈복이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세요. 인상 찌푸리지 말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목소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상대방이 이제 들리지도 않는 너무 조용해서 안 들리는 목소리는 이 자체가 돈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돈복을 막히게 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목소리는 자신있게 우렁차게, 그렇다고 뭐 비명소리 내고 그 고함 지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말소리에 강단이 있고 또렷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셔야 모든 사람들이 쟤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긍정의 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얻어지게 되고 돈복도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운 없는 사람이랑 그래도 쟤는 뭔가 기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두 사람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후자에 더 손을 들어주겠죠. 예, 종업원을 쓴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느껴졌을 때 내 목소리에도 강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의 톤은 나의 자신감과 열정을 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 있죠. 왜 성우분들 목소리 참 좋잖아요.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갈라지는 목소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저 스스로도 솔직히 듣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릴까봐 좀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 목소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목소리라는 것도 상대방한테 나란 사람을 어떻게 보이기에 따라 구분이 된다라는 거. 네, 이 목소리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투정을 부릴 때가 있죠? 근데 이 손해본 당시에는 속상하겠지만 이건 그때뿐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절대 속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 손해본 순간은 속상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큰 보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인내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었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만큼 덜 가져오면 딴 사람한테 채워졌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또 한 곱이 또 넘기겠지, 이런 식의 이제 덕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시면, 내가 대운이 들어오거나 좋은 운이 막 찾아 들어올 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막 겹겹이 쌓여서 더 큰 복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인간인지라 내가 손해보면 당연히 서운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할 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이 크게 들어올 때 거기에 다 쌓여서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 속상해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로 그냥 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한번 양보하면 되지, 이런 식의 이제 덕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교정을 많이 하죠. 저도 앞니가 이렇게 토끼 이빨 튀어나왔어요. 네, 예전에 교정 해준다고 했을 때 할 걸 지금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앞니가 튀어나온 거 말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벌어진 앞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어진 앞니는 돈이 새요.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날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 형제나 부모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쓸데없이 돈이 자꾸만 새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니가 벌어지신 분들은 좀 의학의 힘을 빌어서 교정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나가는 금전을 막을 수 있다.
전화나 문자, 예, 우리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팸 문자만 오겠죠. 쓸데없는 문자. 근데 내가 운이 강승해지고 바빠진다 라고 했을 때는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나한테 이제 질문하는 사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일상이 바빠지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알아주고 찾아주니까 전화가 이제 불이 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문자도 많이 오고 안부 문자도 물론 많이 옵니다. 뭐 더운 날씨에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영상 보고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힘이 또 되잖아요. 긍정의 힘. 이런 이제 운기가 항상 이제 서로의 마음과 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이제 운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전화나 문자가 바쁘게 많이 온다. 이 자체도 그만큼 이제 돈복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면 운기가 약해지고 하면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 뭔가 이제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화도 조용하고 문자도 조용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쓸데없는 인간들이 술 먹으라고 연락 오고, 밥값 내라고 연락 오면 그것도 바쁜 건가요? 그런 거 배제하고 필요한 이제 문자나 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매매가 안 돼서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어떤 누구는 그래도 운이 닿으신 분들은 남들은 그냥 놀고 있어도 장사가 안 돼도 영업이 안 돼도 본인은 전화통에 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운이 트였으면. 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식당은 예약 전화도 안 와. 근데 나는 운이 트이니까 막 예약 전화가 그냥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이렇듯 내 운기가 상승을 하고 대운이 들어오고 운이 좋아질 때는 전화도 바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얘 쟤는 얼굴이 왜 뭐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 같아. 이거랑 얼굴을 봤는데 생기가 돌고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고 윤기가 나고 이런 얼굴, 후자가 더 낫겠죠. 이렇듯 남들이 봤을 때 또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자신감이 느껴지는 얼굴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믿어주면 얼굴에 생기 돌고 윤기도 돌 수가 있고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눈,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쳐야 되겠죠. 아이 콘택. 네. 뭐 얘기할 땐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신감이 없으면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깔게 되고, 그죠? 눈을 못 마주치는데 항상 누군가랑 얘기할 때는 정면을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또한 돈복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자신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지고 뭔가 돈복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습관이 생기냐? 나도 모르게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행동과 말투가 생깁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그죠? 날씨가 더운데 빨리 차에 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싶지. 먼저 타세요. 먼저 타세요. 이거 안 하고 싶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근데 내가 운이 좋아지거나 뭔가 좋은 운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져. 좀 더우면 어때? 그냥 먼저 타세요. 전 나중에 타도 돼요.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 배려,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거,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유난히도 쩝쩝쩝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근데 뭐 나쁘다 이것보다도 습관인데요. 이것 또한 식사 자리에서 쩝쩝쩝 소리를 심하게 내거나 막 그 반찬 같은 거 남들이랑 같이 먹는데 여기 이렇게 막 후적거리고 또 여기 막 후적거리고 이러는 분들 있죠. 이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네, 이거 웬만하면 피하셔야 돼. 나한테 돈이 들어올 것도 다시 뒤돌아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숟가락 젓가락 세트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식사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짝 안 맞는 걸로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것도 명심하세요. 숟가락 젓가락은 짝이 맞는 세트로 우리가 음과 양, 이런 이제 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숟가락 젓가락도 짝을 제대로 갖추신 세트로 드시면 이것 또한 돈복을 부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막 이제 특히나 어머님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그냥 어때, 그냥 대충 한 끼 먹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아끼셔야 자손들도 본인을 더 아껴주고 남편도 아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건강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젓가락이나 숟가락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면 내 몸수 건강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아유 내가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 그리고 부엌에 가면 수저통이 있습니다. 수저통은 그 네모난 플라스틱 수저통이 있고요. 뭐 재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타원형 수저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동그란. 그리고 재질은 도자기 재질이 좋습니다. 쇠붙이 안 좋아요. 쇠는 왠지 그냥 느낌상도 그렇겠지만 쇠로 된 그 이제 재질의 수저통을 쓰시면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거나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다거나 가족 간에도 불화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 재질의 원형 모양의 수저통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냥 무난한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왜 뚜껑 덮었다 열었다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각. 그리고 수저통 사용하실 때 그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뚜껑 없으신 분들 오늘 당장 이 영상 보시고 구비를 하세요. 세트, 요것도 밑에 받침대가 있으면 수저통 뚜껑도 항상 일치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안 새나 가고 우리 집에 들어온 돈은 차곡차곡 쌓아서 곳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죠. 착한 일. 어떤 누군가한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나 좋은 일 했다? 막 자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남들 모르게 선행을 행하시고 그냥 묻혀져 있는데, 요즘은 뭐 CCTV도 군데군데 다 있으니까 어디다가 뭐 쌀 같은 거 기부하고 하면 다 찍혀서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뭐 노인분들, 노약자분들 도와주고 하면 이런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죠. 아직 이만큼 살만한 사회예요. 그죠 여러분?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숨어서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건데요.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콩 한쪽도 서로 나눠 먹고 콩 반쪽이 또 나눠 먹고 이렇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착한 일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 10개가 모아지고 그럼 100개가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착한 일 또한 누가 옆구리 찔려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해야지만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착한 일은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 그분들께는 복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는 돌죠. 이렇듯 착한 일을 남에게 하면 나에게도 좋은 끝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뭐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하고 어떤 물건을 갖다 주고 이것보다도 정말 착한 일이라는 건 무거운 짐 들고 가시는 노인분들 짐 같이 들어주고, 또 예를 들어 뭐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리어커에 박스 싣고 가시는 분들 어쩔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신호등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가고 계셔. 진짜 차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119 구급대가 막 급하게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먼저 신호 대기에서 먼저 막 가실 때 다 양보하잖아요. 이것도 선행입니다. 그래서 뭐 구분 짓기에 나름인데요. 이렇듯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심 어린 착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 이게 더 큰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살면서 금전에 쫓기고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다 보면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너 덕분에, 이 덕분이란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한창 심할 때, 지금은 이제 물러나신 정은경님, 그분이 뉴스에 나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분들한테 하신 얘기가 덕분입니다. 라고 그 말을 하셨을 때, 저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 하는 뭔가의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이제 말 한마디에도 선행이 될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더 보듬어 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 또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를 봤을 때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성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돈복을 상승을 시키고 뭔가 운기 상승을 시킬 때는 주위에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친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열심히 한다, 그리고 성공한 분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나까지도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생동감이 생기고 좀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다라는 거죠. 누구는 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한 분들을 배제하자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 부자가 부자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3살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 누구한테든 다 배울 게 있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다 혼자가 아니 다 융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일이 잘 안 풀리면 뭐든 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한탄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속상하니까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 팔자 타령을 하다 보면, 신세 타령하다 보면, 아이고, 막 슬픔의 눈물이 이제 되고, 막 화기가 나고, 우기가 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더 힘들수록 지쳐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움직임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기운 자체가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께 막혀있는 이런 기운을 뚫어서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팍팍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집에 계시지 말고 한 30분이라도 또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이 더 좋겠죠. 이렇듯 이제 사소한 일상에서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치다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긍정의 기운, 긍정의 힘, 그리고 돈복도 높이고 기인의 발복도 되고 또 내 마음도 더 유해지고 편해지고, 이렇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바람이 납니다.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좋은 기운이 팍팍 다가가서 나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날까지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응원하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면 꼭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주방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주방에 이것부터 이제 오늘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방에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어서 돈이 자꾸만 새나가는 건지, 아낀다고 아껴가지고 모아놓으면 뭔 일이 생겨서라도 자꾸만 새나가는 금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은 그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탁한 기운들을 모두 태워서 내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엔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주방에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 배치를 했을 때 서로 붙여놔도 괜찮은 게 있고, 아니면 극이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식탁은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 가위,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죠. 저희 음식을 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고, 가위도 뭐 김이나 뭘 자르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주방 쪽에 많이 배치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보통 요즘은 집에 주방을 들어갔을 때 칼을 싱크대 상단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물건은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아니라 칼꽂이에 잘 정리정돈을 하셔서 싱크대 하단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 이렇게 이제 뾰족한 도구를 밖으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냅두시면 일이 안 풀립니다. 뭔가 텔뜰 하면서도 자꾸만 시간적으로 지연이 된다거나, 그리고 방해꾼이 생긴다거나, 어떤 일이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자꾸만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건강운도 약해질 수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뾰족한 물건은 가위 같은 건 서랍장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 칼은 칼꽂이에 정리정돈을 이제 잘 하셔서 싱크대 하단에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통 그릇을 사용하시고 설거지를 해서 물기를 빼야 되니까 다 이렇게 엎어 두시죠. 그러면 이제 물기가 빠진 다음에 싱크대에 정리정돈을 하실 때는 그 그릇을 엎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복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릇을 정리정돈 하실 때는 엎어 두시는 게 아니라 본 모양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복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쌓아야 우리 집의 금전운도 늘고 재물운도 늘고 또 가족들의 건강운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릇은 복을 담는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복을 담는 도구를 갖다가 엎어 놓으시면 들어오는 복도 엎어지겠죠. 그럼 이 복도 낱낱이 다 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 주걱이나 나무로 된 조리도구. 이건 이제 사용을 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이 복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건강적인 요소가 큽니다. 나무로 된 그 도구는요, 세척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화학세제 있죠. 그걸 쓰시게 되면 씻는 동안 나무 안으로 흡수가 쫙 돼요. 근데 이게 뜨거운 열기 속에 조리를 하다 보면 그 세제가 스며 있던 게
요 음식 속으로 다시 또 흡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주방 세제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 다시 음식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걸 먹는 우리에게는 건강적으로 또 조금 쌓이다 보면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점점 쌓이겠죠. 그래서 나무로 된 조리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찬 음식 조리하실 때만 사용하는 걸로 아시면 되고, 또는 화학세제 말고 그냥 쉽게 집에서 뭐 식초에다 씻거나 아니면 뭐 밀가루를 씻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몸에 해하지 않는 그런 걸로 씻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연 세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로, 자, 싱크대에 그리고 가스레인지, 요즘은 또 인덕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싱크대라고 하면 물과 관련한 거, 그리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화의 기운, 불이죠. 그래서 수와 화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두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까울수록 집안의 건강운, 그리고 재물운, 금전운,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가 많고,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많고, 또 자식과 부모 간의 화합이 잘 안 돼서 각자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이제 서로 관심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그리고 인덕션, 이건 거리가 멀수록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은 위치가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싱크대랑 가스레인지 그 사이에 관엽 식물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극하는 그런 기운을 관엽 식물, 나무의 기운이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운이나 재물운이나 금전운, 그리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걸 이렇게 상생의 기운으로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관엽 식물을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네. 다섯 번째로, 보통 이제 주방에는 창문이 거의 있을 거예요. 근데 창문은 우리가 음식하고 나면 환기도 시켜야 되고, 또 때로는 햇빛도 들어오게끔 하려고 또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풍수적으로는 주방에는 창문으로 바람이 통하거나 하는 걸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창문으로 통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 있는 재물과 금전운, 그리고 또 가족들의 건강운도 또 뺏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없애세요, 이게 아니라 창문에 커튼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커튼 말고요, 약간 파스텔 톤이나 밝은 계열의 커튼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무거운 재질의 커튼 말고 하늘하늘한 얇은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셔서 평상시에 뭐 잠시 잠깐 뭐 환기를 하겠다, 빛을 좀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걷어두는 건 좋지만, 그 장소에, 주방의 장소에서 뭐 음식을 안 하실 때는 닫아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중팔신에 들어오는 복을 내보내지 않고 잘 집안에 쌓아 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로, 이건 이제 보통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안에서는 볼 수가 없고, 뭐 자취방이나 원룸에서 보면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배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 물과 화죠. 그래서 요럴 때는 상극이라 또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좋냐, 냉장고 위에 초록색이나 뭐 푸른색 계열의 천을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전자레인지를 올려놓으시면, 이 또한 여러분에게 상극이 되지 않는 상생의 기운, 그래서 나한테 돈이 새나가는 기운을 막아주고, 또한 건강적인 악화가 되지 않는 그런 기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을 자도 단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도 단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전을 한 푼 두 푼 모았을 땐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기분이 또 새록새록 좋아지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이제 소소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챙기다 보시면, 이래서
속에서 뭔가가 좀 채워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아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기운은 여러분들께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생의 기운을 북돋아주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 주머니도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은 뭐 아일랜드 식탁의 구조, 아파트나 다 뭐 이런 형식의 구조가 많긴 한데요. 식탁은 보통 집안 구조로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뭐 뭐든 내 맘대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동쪽에 위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식탁의 형상을 보자면 네모난 것보단 둥근 식탁이 또 풍수적으로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건 따라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께 생기를 북돋아 준다. 이거를 이제 명심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못 하실 때는 또 그에 반해 또 처방이 있으니까 그대로 또 따라 하시면 돼요. 식탁을 동쪽에 두지 못한다, 뭐 둥근형의 식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에 반해 벽에 딱 붙여서 설치를 안 하시면 돼요. 항상 벽에서 10cm 정도의 공간을 두시고 떨어뜨려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막 저리죠. 이런 것처럼 공기도 순환이 돼야 되고 운도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벽에서 10cm를 떨어뜨려 놓으시면 좋은 운기가 이제 순환이 잘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운 또 재물운 이런 게 북돋아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식탁이라는 공간은 밖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아침 식사하는 공간,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 배치가 제일 이상적인 자리 배치입니다. 한마디를 나누더라도 가족을 정말로 배려해주는 한마디, 그리고 또 서로 응원해주는 한마디, 그런 마음 속에서 내일을 또 준비하는 생활 속에 서로 힘이 되고 또 서로 걱정해주는 한마디에 힘이 날 것이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날씨가 아침엔 춥고 또 낮에는 덥고 해서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